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예,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무더위 장마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바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오늘 바쁜 시간을 이제 쪼개서 여기 참여해 주셨으니까, 기왕에 참여하시는 거 집중하시고 적극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수남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거는요,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입니다. 오늘 노원센터 가족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노원센터에 특별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이길심 여사님 날마다 제일 많이 만나고요.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서인석 반장님하고 우리 미아빌딩 식구들은 뭐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노원센터는 우리 박수남 센터장님과 오랜 인연으로 이렇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소장님들도 보니까 다 이렇게 직간접으로 옛날부터 좋은 인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 친정이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참여를 했어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 공부할 거고요.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생찬 10계명 및 고혈압 예방 수칙을 같이 알아보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무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또 그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을 해야 되고요. 특히 친절하게 근무하는 게 아주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안전교육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근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근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좋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의 면역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사소하게 만나는 작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일, 그냥 기쁜 일 있어도 그냥 씩 웃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적극 기뻐하는 게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그만큼 즐거워하는 만큼 내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기분이 좋아져야 내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거죠. 내 몸의 면역이 강화돼서 모든 바이러스, 세균 침투하는 거를 내 몸의 면역이 스스로 잘 막아내야 내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꾸 사소한 일을 봐도 이제 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표현을 잘 하는데요. 어른들은 그걸 잘 못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노인네들은 그걸 더 못합니다. 그래, 그 기쁨 표현을 못하고 웃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이렇게 이제 오래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킨더랜드를 무대로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영상이 고객 감동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느낌을 알 수 있게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고객 감동 서비스는 어떻게 줄 수 있나, 여기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직원이요, 이 유나 씨가 일단은 이제 미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지배인한테 이제 눈도장을 잘 찍었어요. 여기 그 실습생으로다가 이제 교육을 받고요. 한 달짜리 실습생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한 달 대충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다가 이제 집중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실습생이 이 호텔 그 헬스장에서 그 헬스장에 그 운동하면서 흘린 땀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회사에 그 회장 따님이자 이제 상무님이 여기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이제 신입생 그 이제 할만한가 물으니까 이제 예, 어렵지만은 뭐 열심히 지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이미 그 짧은 기간에 그걸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 걸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막힘없이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 얼굴에 미소가 넘치고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딱 보고서 헬스장에 두지 말고 로비로 올려가지고 고객 서비스를 전담해서 하는 대로 이동을 시키라고 딱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헬스장에서 로비로다가 이제 단번에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어, 고객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스위트룸에 묵으신 한 손님이 이 서비스한 이 사람을 찾으니까 거기 이제 웬일로 찾으시나 하고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찾아온 또 이 스위트룸의 손님은 그 이제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오페라 가수 활동은 하지 않고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한테 아침 모닝콜 서비스를 부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모닝콜 서비스를 잘 챙겨서 도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 모닝콜 서비스 해준 그 사람이 맞냐? 예,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딱 묻는 거예요. 당신 나를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음악을 사랑한 사람은 다 당신을 알고 있다.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니시냐? 응?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오히려 이제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딱 하고 그 오페라 유명 가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이미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서비스 요원을 이렇게 이제 포옹을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감동을 했을까요? 여기에 서비스에 정말 지극정성을 다한 게 딱 보였거든요. 이 손님을 딱 알아보고 그 손님이 가장 마음에 기뻐할 만한 음악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페라 가수였으니까 이분이 노래했던 거를 다 찾아가지고 그 노래했던 음악을 이제 모닝콜 서비스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딱 일어나서 벨이 울려가지고 벨을 응답을 딱 하니까 본인의 노래가 이제 딱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딱 나오면서 이제 저 창틀이 쫙 열리죠. 그리고 이분이 감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서비스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 고맙다. 나를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미 오래전에 오페라 가수로 활동했던 오래된 나를 기억을 해줘서 고맙다. 이제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해주겠다. 이렇게 최고의 친절맨으로 친절하게 서비스하는 서비스 요원으로 다 인정을 하고 꼭 기억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호텔에다가 이 최고 1등 친절로 이제 추천을 해주게 돼서 1등 사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고객 서비스에서 친절이 이제 이거거든요. 정말 밝은 미소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 지극정성을 다하면은 고객도 그거를 느낌으로 알거든요. 아, 정말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요. 고객 감동 서비스가 이루어진 이 현장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고객 서비스는 내가 조금 더 고객에게 다가가고 고객을 위해서 진심으로 서비스할 때 고객이 감동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요, 고객이 이제 같은 건물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고객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갑질하는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여기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예, 우리 저 월곡 빌딩 이원규 소장님이 피곤하신 모양인데요. 여기 그 기록이 전부 남고 있어요. 예, 집중 부탁드릴게요.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고객의 갑질이 어떤 스타일로 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참 느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자기 구두에 이제 이 스카치 테이프 덩어리가 이제 붙은 걸 가지고 이거 자기 손으로 띄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청소 담당하는 이 미원 보고 와서 이거 스카치 테이프 구두에 붙은 거를 띄라고 불러가지고 발을 내밀어 줍니다. 이거 띄워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서비스 정신으로다 가서 이제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 띄워줬어요. 그 띄워줬더니 이제 이거를 또 커피도 마시던 거 커피가 한 절반 이상 남아 있는데, 이것도 버려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건네주는데, 이거를 확실히 손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놔야 되는데, 미처 손이 가기도 전에 그냥 놔버려가지고 이게 떨어져서 커피가 쏟아지고 이게 튀고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사고 난 거를 사실 완전히 이 본인 책임인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책임을 떠미는 거예요. 이거 결국은 또 청소하고 치우는 거는 또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아주 이거 갑질 중에 갑질이고요. 이 양반은 이제 그 감사실의 감사팀장이니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무게를 잡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한 수 아래로 보고 이제 막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우아하게 교양 있게 자기는 뭐 도리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폼을 잡고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데, 그러면서 이거 저 구두는 됐고 가서 이제 스타킹을 한 개 사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카드를 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요 친구가 이제, 아니, 심부름은 아닌 것 같다. 어? 스타킹은 본인이 직접 사시라. 감사팀장님, 그 스타킹은 직접 사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좀 기분 나쁜 내색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표정을 숨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적으로 좀 흘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정말 갑질을 했으면서도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완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자기 변명을 웃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또박또박 해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니, 그렇게 도리 예의를 따질 거면은 이 마스크나 벗고서 얘기를 하지 그러냐고, 지금 현재 이 얼굴 이름 신분 확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권위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기 이제 하여튼 더 이상 충돌이 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죠. 저희가 이제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응? 그렇게 이제 마무리는 잘 했는데, 근데 이게 기분 나쁜 상태의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감사팀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잘했는데 조금만 더 따뜻하고 부드럽고 밝은 얼굴로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은 그 불편한 감정이 남지 않게 여기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고객이 갑질을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냥 꾹꾹 참는 것보다는 고객 서비스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 판단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헤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친절한 직원은 이제 혹시라도 이게 뒤끝이 장렬해서 문제되지 않나 걱정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할 노릇 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가면서 뭔가 지금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응? 그래서 이제 이름 기억해 두고 이제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고객이 이런 정도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히 도처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잘 대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고객 서비스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친절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 이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안전에 완전히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 대응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 사고를 경비 분야, 미화 분야,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세 개 파트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경비 분야, 미화 분야, 시설 관리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아주 핵심적인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경비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일단 이 문제가 어두운 장소에 순찰할 때 이 손전등으로다가 미리 환하게 좀 밝히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 조도를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무리하게 이동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해가지고요,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높이 쌓아 올렸다가 우르르 무너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옆으로 넓게 이렇게 적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경비원 순찰은 늘 반복적으로다가 이제 순찰을 하니까 그 순찰하는 구간에는 좀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요, 살펴보고 위험 요인이 있는 거를 제거를 하고 여기 대처를 해야 안전하게 순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 미화 분야에 계단 청소할 때는요, 꼭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꼭 사고 나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방법을 꼭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작업을 해야 시야가 이제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뒷걸음질로 내려가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 문제가 이 계단에 뭔가 이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이 쪼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이제 뒤로 나가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장애물 미리 살펴보고 큰 덩어리 다 이렇게 좀 안전하게 치워 놓고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이제 이 스트레칭을 좀 수시로 좀 이렇게 꼭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좀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가면서 참여하시는 거 좋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로 여기 이제 막 구부려서 여기 이제 이런 데 청소하고 이러다 보면은 막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이렇게 이제 담이 걸릴 수 있고 삐끗하고 이제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늘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뭔가 이게 아주 편안하고 이렇게 뭐 반듯한 자세로 일하기는 어렵잖아요. 뭔가 불안정한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때 미리 이렇게 이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미리 충분히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늘 제일 많이 눈에 띄는 분은 우리 그 강북 빌딩의 이길심 여사님인데 늘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막 이제 그 적극적으로다가 막 빠르게 이렇게 힘줘서 막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몸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을 텐데 늘 보면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끝난 다음에도 이렇게 좀 몸을 풀어주시고 이거를 해야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안 다치고 삐끗하지 않고 담 결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일할 수 있어요. 다음에 시설 관리 분야. 여기 이제 높은 데서 작업을 할 때는 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발판을 확보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요, 여기 이런데 뭔가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안전모, 안전화, 이런 이제 안전대, 이런 개인 보호구를 필히 안전 보호구를 착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사다리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서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는 거를 방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해가지고 이 고리를 여기다 분명히 체결을 하고 작업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그냥 땅바닥에 그냥 머리 부딪히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충격을 줄여서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사다리 작업은 아무리 급해도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게 필수로 해서 좀 밑에서 이렇게 보조자가 잡아주고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뭔가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안전모를 필히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사다리 작업에 보조를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렇게 이제 뭐 급하고 바쁘다고 해도요,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다치고 나면은요,
다친 이후에 평생 쌓이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미리 안전을 첫째로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여기 딱 익숙한 얼굴인데요. 우리 강북빌딩 우리 경비실에 서인석 실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안전수칙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를 탑승을 할 때는요, 이 문이 완전히 딱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운행하는 중에는 출입문에 절대 기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거, 크게 움직이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의 탑승 정원 넘게 타거나 적재 하중을 초과해서는 절대 탑승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전이 됐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이제 문을 강제로 열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비상벨을 눌러서, 여기 비상벨을 눌러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해서 이동하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이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이 엘리베이터는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고장 나거나 사고 나지 않게 우리 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모두가 이걸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안전 불감증을 퇴치해야 되겠고요. 폭염 대응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전 불감증 퇴치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대충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자, 여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올라가서 이 나무를 여기를 가지를 치기를 하는데 이 가지가 그냥 똑바로 떨어질 것만 생각을 했지 이쪽이 먼저 떨어져 가지고 이 나뭇가지가 사람을 칠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데 작업을 할 때는요,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을 이렇게 쳐가지고 죽게 만들 것까지는 미리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충분한 안전조치를 미리 하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무를 자른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잘 생각을 해서 안전조치를 먼저 충분히 해놓고 여기 이제 그 밑에를 먼저 3분의 1 정도 잘라놓고 위에를 자르면서 동시에 이게 이제 떨어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안전모도 안 썼고요. 안전대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속수무책이었고요. 지금 이것도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 나무가 떨어지면서 여기 받침대를 치는 거를 당연한 건데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르는 바람에 이 받침대를 치니까 사람이 붕 떠가지고 떨어지면서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 떨어진 다음에는 이 받침대가 또 떨어진 사람을 덮쳐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도 충분히 안전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늘 이렇게 생각하고 위험에 대비하면서 일해야 되겠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폭염특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수시로 내려집니다. 폭염특보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고요. 이 카페인성 음료나 주류, 탄산음료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야외 활동을 어떻게? 부득이 외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시원한 복장에다가 모자를 충분히 햇빛을 가리개를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는 낮에 뜨거운 한낮을 피해서 시행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한다고 딱 가정을 해봤습니다. 현기증이 온다든지 메스꺼움이 온다든지 두통이나 이제 근육경련 같은 거 발생했을 때는요, 시원한 걸로 빨리 시원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식혀주고 찬물을 드시고 찬바람 쏘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그래도 심각한 경우다 그러면은 바로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해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하면은요,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괜히 짜증나고요. 괜히 이렇게 그냥 뭐 화가 나고 그래요.
그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서로 존중하면서 내가 짜증나면은 상대방도 짜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대처를 해서 부드러운 언사로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4살에 이제 양복점 점원으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8살에 구두수선공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학교를 전혀 안 다니고 글 공부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몰랐습니다. 글씨를 모른 채로 1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요. 그 부인한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 공부를 그때 시작을 하고 보니까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공부에 맛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날마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이분이 끈기 있게 해가지고 독학으로 혼자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테니스주의 주지사로 이렇게 또 당선이 돼가지고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요. 링컨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같이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이제 암살 당하면서 대통령직을 이렇게 이제 이어받아가지고요.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다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또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요.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봉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노예 해방 문제는 사실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때 인기가 없는 대통령으로 많이 어렵게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요. 이 미국 본토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이제 그 크림반도 전쟁으로 인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알래스카를 팔게 됐는데 미국 보고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720만 달러에 이 알래스카를 매입을 했어요. 이걸 매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야당에서는 특히 반대를 했어요. 저 눈과 얼음으로 덮인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저 학교도 안 다니고 무식한 대통령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막 퍼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이 알래스카에는요, 어마어마한 금과 석유와 철광석, 석탄이 매장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데 이 막강한 자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늦게 이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돼요.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한 이 순수 노력파, 이 앤드루 존슨은 이렇게 이제 너무 어려운 여건 속에 학교도 못 다니고 글씨도 모르는 상태에서 뒤늦게 결혼 후에 부인으로부터 글씨 공부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을 하고 항상 일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집중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막강한 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대사건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난관 부딪힐 때 이렇게 엄청 나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이걸 극복을 하고 다 이렇게 잘 성공을 하는구나. 나도 같이 노력을 해야지. 이 마음으로 잘 대처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칭찬 10계명과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행복을 위해서는요, 정말 칭찬이 중요한데, 칭찬을 위한 10계명을 한 가지씩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칭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같이 근무하면서 동료한테도 칭찬해 줄 일이 있으면 즉시 칭찬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세요. 네. 그래서 칭찬이 그만큼 즉시 칭찬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칭찬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체험한 건데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인데 이 엄청난 진리를 일찍 깨우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이제 그 옆에 이웃집 아줌마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은근히 지나가다 들어보면은요, 우리 엄마는 매일 그냥 우리 아들 덕신이가 쟤는 그냥 뭐 시키지 않아도 본인 할 일은 알아서 잘하고 숙제도 해란 말 한 번 안 해도 숙제를 알아서 스스로 잘하고 막 이런 칭찬을 해주셔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은근히 조금 듣고 나면은 그 가서 제가 스스로 알아서 가서 청소하고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숙제하고 이런 걸 스스로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옆집에 있는 아줌마는 매일 아들을 그냥 욕을 하는데, 저 왼수 덩어리 저 새끼 아주 그냥 죽여도 말 안 듣고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숙제는 해라 해라 해도 그냥 끝까지 안 하고 버티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고 막 아들 욕을 막 하고 흉을 막 보니까 그 이웃집의 그 친구는요, 정말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저 왼수 덩어리가 되고 말도 지겹게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해가는 그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칭찬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일찍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근무하면서도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좋은 칭찬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 칭찬대로 실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을 몰래 소근소근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큰 소리로 모두가 알게 칭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결과보다는 이 과정을 칭찬하는 게 좋아요. 그 과정에 그냥 뭐 사람 좋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요,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또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가 열심히 다 해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버리고, 빨래도 다 챙겨가지고 세탁기 집어넣어 돌리고 그 꺼내서 널고, 그리고 이제 널은 거 다시 착착 해가지고 그냥 제자리 갖다 쫙 넣어놓는 거 제가 이제 앞장서서 합니다. 그 집에서 제 사무분장이 제 업무에 속해요. 근데 그거를 은근히 그냥 집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칭찬을 해요. 우리 남편은 청소도 잘해주고요, 그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그냥 뭐 빨래도 알아서 잘 챙겨준다고 막 이웃집에다 대고 자랑을 하는데, 그 은근히 칭찬을 이렇게 이제 듣고 나면은 그거 칭찬 들은 만큼 또 이거 실행을 해야지, 이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칭찬이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기회 닿는 대로요, 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늘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 칭찬하는 대로 실행이 되게 되는 거, 이 효과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거짓 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칭찬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칭찬할 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미아 빌딩에 근무하시는 분들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이렇게 수고 많으세요, 최고십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긍정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긍정적인 눈으로다가 한 번씩 살펴보면은 정말 칭찬할 일이 많아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긍정과 부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뭐 100%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했을 때, 부정적인 면은 좀 이렇게 못 본 척 접어두고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칭찬하고 이렇게 집중하면은 꼭 좋은 쪽으로다가 실행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해야지 딴 사람 누가 이렇게 나를 칭찬해 줄 때를 한없이 기다리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요, 하루에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세요. 이렇게 딱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게 생겼잖아, 이제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굶어서 날씬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해서 굶는 사람 없고요. 대개 이제 충분히 잘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면 이제 고혈압으로 뚱뚱해지고, 고혈압이 돼서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사람을 은근히 죽여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좀 싱겁게 드시고요, 국물 좋아하시는 거는 국물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해요. 찌개, 국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은 아무래도 소금 섭취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물 섭취는 좀 줄이고요, 반찬을 골고루 드시는 걸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월곡 빌딩의 이원규 소장님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시작서부터 계속 피곤하신 표시를 내는데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네. 이렇게 수시로 좀 휴식을 좀 취해가면서
이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렇게 너무 지루한 표지 내지 마시고요. 네.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면은 컨디션 좋아져 가지고요. 이 피곤을 못 느끼게 돼 있습니다. 네, 하루에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좀 줄여서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지방질 섭취는 좀 줄이고요.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요. 스트레스를 좀 피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막 이렇게 열불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분노에 그냥 치를 떠는 거 잘 가라앉히시고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날씨 탓인가? 스스로 진단해보고 이거를 잘 풀어서 이렇게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날씬하게 지금 딱 보기 좋아요. 그대로 잘 유지하세요. 좋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행복으로 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위한 실천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감사의 양과 행복은 동일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 행복해지고요. 감사를 할 줄 모르면은 행복이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의 양과 감사의 양이 같이 정비돼서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아침에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고 하루 잘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좋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작은 기쁨을 크게 기뻐하고요,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참 필요한데요,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하면은요, 마음의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심태평 여사님이 제일 반가워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심 여사님을 모델로 한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식단을,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이렇게 이제, 잘 차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면 이렇게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취미와 관심사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흥미로운 취미, 각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거,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음악을 이렇게 듣는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라든지, 저도 이제 좋아하는 요리가 한두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는 못하고요. 딱 하나에서 두 정도 이렇게 그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주 책대로 하면은 그게 맛있게 끓여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대로 쓰는 거 기회가 있을 때 하나 만들어 보시고 그걸 이제 맛있게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늘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충족하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가슴으로 느끼면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원만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요. 우리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사실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는 내 가족과 마찬가지예요. 늘 눈만 뜨면 출근해서 만나잖아요. 동료와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서로 늘 이렇게 소통을 열심히 하고 좋은 느낌을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제 지지해 주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면은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이제 도달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정말 더위도 못 느끼고 막 이렇게 이제 집중해 할 수 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일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안전하게 근무하는 하루하루, 이게 이제 보람찬 하루예요. 그러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숙제하듯이 그냥 억지로 오늘도 출근했으니까는 내가 맡은 일 또 해봐야지 어쩌게 해서, 이거는 숙제하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하듯이 아싸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해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를 이제 하시면 축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숙제하듯이 하지 말고 축제 벌리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 가정, 이걸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천국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면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지옥을 만드는 거 따로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마시고요, 천국을 만들어 갔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를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은 내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지옥은 내 동료 미워하고 그냥 저 왼수덩어리 또 오늘도 같이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이 마음이면은 그냥 이미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를 예뻐하고 이렇게 아껴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미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를 사랑하면 내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재해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 또 특히 우리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만났으니까 우리 또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좋고요. 네. 우리 좋아요. 네, 김영 여사님 제일 먼저 해제해 주셨네요. 됐습니다. 네. 자, 제가 노원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독창을 해주세요. 노원센터 파이팅! 이게 정말 노원센터 최고예요. 제가 노원센터 정말 좋아해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네, 제가 노원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노원센터 최고! 천천히 뜸을 들여서 이렇게 최고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54명이 참가해 주셨는데 거의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네, 전부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이 더위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어디 가셨나요? 예, 센터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받으시라고 말씀했고요.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되시도록 하시고, 또 이제 회사에서는 또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서 현장에는 영향을 안 미치기 우리가 봤던 본연의 일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가면서 하반기 평가에도 큰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원센터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